네, 북한의 투자 전망 그리고 통일 한반도의 가치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평화 뉴딜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 평화 뉴딜이 실현되면 남북의 산업 협력 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수정 박사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제 일반 산업 분야에서 이제 개성공단 등 이제 북한의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는 등 이제 북한을 비롯해서 한반도에 SOC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협력 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이제 첨단 산업, 신산업과도 연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거 남북 간에는 환경 협력, 뭐 생태 협력, 수자원 협력 등이 이제 논의되고 추진이 되었던 바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 중립과도 연계해서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네, 또 새로운 그렇습니다. 협력 분야들이 열리는 것 같은데 평화 뉴딜에 따른 실현 가능한 새로운 과제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린 뉴딜 분야의 협력이 당장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이제 남북 친환경 에너지 협력, 재생에너지 협력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 북한 주요 도시 대중교통망의 이제 전기차, 수소차 보급 등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이 되고 또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등의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면 디지털 뉴딜 분야인 첨단 산업 협력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뉴딜 분야의 협력은 스마트 그린 공장 그리고 스마트 산업단지의 구축 또 북한이 좀 지금 현재 엄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제 보건 협력인데요. 이 분야에도 스마트 의료를 적용한다면 이제 보건 협력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고요. 또 교통, 수자원, 재난 대응 등의 인프라 구축에도 이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평화 뉴딜이 실현이 된다면 한반도 전체적으로 경제 효과가 한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관련된 책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평화 뉴딜이 돼서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남한 기업들의 북한 투자가 일어나면서 북한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남북 경제가 하나처럼 움직일 것입니다. 이로부터 얻는 이익이 통일 이득, 그러니까 코스트 앤 베네핏이 돼서 베네핏이 되는데 경제 분야에서 약 6,300조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300조 원, 그래서 총 6,800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때 들어가는 통일 비용은 한 3,400조 정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한 혜택이 비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플러스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한 인구 5,300만, 북한 인구 2,500~600만 해서 한 8천만 명의 단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한반도는 말 그대로 세계 6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저는 좀 상상이 안 되고 또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런데 38선이 열린다면 어떤 산업이 정말 가장 혜택을 많이 볼까요? 유망할까요? 아까 로저스 회장님이 지적하신 관광 산업이 가장 주목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금강산 우리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가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금강산 옆에 원산도 있고요. 마식령 스키장도 다 있는데 가보셨나요, 저 빼고? 다 가보셨나요, 저 빼고? 여기 저 설악산과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인데 그 라인을 이용하면 동해안 관광벨트가 형성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중국 통해서 엄청나게 가는데 이제는 북한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평양을 비롯한 곳곳에 문화재 관리가 잘 돼 있어서 한반도가 세계 주요 관심사, 주요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두 다리가 건강할 때 정말 그렇게 북한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또 관광지들을 방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 경제 협력이라는 큰 틀은 알겠는데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반이 교류를 하고 협력을 했을 때 이 한반도의 경제와 가치가 올라갈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Agriculture is a disaster in the north. I mean, take your machinery, take your brains, take your fertilizer and your seeds. Agriculture can boom and you can be part of it.
네, 이원재 대표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현재 그 농업 바이오 분야에서도 지금 북한에 이제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지금 농업 생산 이런율이 약 17%로 좀 되고 있어서 아직 많이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가 그만큼 이제 그 농업 기술과 그리고 그만한 이제 그 투자 이런 부분이 필요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농업 기술의 경쟁이 또 많이 있고, 근데 요즘에 이제 농업에서는 단순히 그냥 뭐 땅에다가 씨를 뿌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금 온난화로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을 재배할 수 있는 적지가 지금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히 농업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융합 기술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데이터를 얻어야 되니까 거기다 센서를 박아야 되겠고, 센서가 IoT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흡입을 해야 되겠고, 이런 데이터가 앞으로의 미래 4.3의 트렌드이거든요.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랐던 이스라엘도 사실 세계적인 창업 국가이지만 농업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키부츠라고 해서 그 모든 이주민들을 모아서 땅을 파고 개간을 하면서 농업인들에서 그 농업 기술에 기술들이 붙어졌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 나스닥 3위 세계적인 창업국가 된 것처럼 남북의 이런 기술 협력과 기술 사업화, 공동 연구 개발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해외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이라는 걸 좀 굉장히 전통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었는데 이제 그 농업도 스마트 농업이고 농업이 오히려 제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미래 창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틀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저의 시각을 바꿔주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농업이 이렇게 첨단 산업의 그 전진 분야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요. 그거는 지금 북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꼭 필요하면서도 또 빠르게 그들의 경제가 발전하는 이런 과정을 보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농업에도 관심을 갖고 뛰어들었으면 아주 유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